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셨죠. 이거는 국익에 위해서도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냐. 버릇 고쳐야죠. 이거는 김정숙 여사에게도 별로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나섰는데요. 직접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모셨습니다. 서울 구로울 지역 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바쁘셨죠? 바빴습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 좋은 일로 바빠야 되는데 그러게요. 왜 왜 자꾸 긴장감 가득한 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자꾸 전임 정부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쁘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해주셨던 내용, 네. 뭐 이미 지난주에 조금 얘기가 되긴 했지만 간략하게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민의힘에 계신 몇몇 의원들이 네. 김정숙 여사가 셀프로 갔다라고 네. 해서 즉 초청장이 없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초청장이 공개가 됐죠. 네. 모디 총리 초청장이. 네, 도정환 전 네, 장관께서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내식비를 6,290만 원이나 네. 썼다. 황제 기내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문체부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 기내식비 중에 65.5%가 운반비 뭐 이런 고정 비용이더라. 실제로 음식값, 기내식비는 3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김정숙 여사께서 드신 기내식은 전체 6,290만 원 중에 1.6%밖에 안 돼요. 1.6%.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주장들이 허위로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나 버렸죠. 네, 그게 105만 원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네, 같은데. 네 번에 걸쳐서요. 네, 네. 네. 그러면 한 끼당 20에서 얼마 정도? 25만 원 네, 네, 내외가 그 정도 되는 되죠. 거죠? 네. 그 초청장이랑 그리고 네. 기내식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러면 초청장이 9일 전에 왔느냐 네, 이 네. 정도가 이제 쟁점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조금 이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네,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인도를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가 직접 대통령한테 디왈리 축제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소인수 회담이라고 정상회담을 하면 몇 사람만 모이는 네, 회담이 있잖아요. 소규모로 네, 한 네, 네. 4명 정도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거기에서조차도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셔가지고 누굴 보낼까 막 고민을 했죠. 네, 요 트랙과 별도로 디왈리 축제가 열렸던 지방 정부에서는 문체부로 또 장관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네. 두 가지 경로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그렇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왜 장관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김정숙 여사가 갔냐라고 했는데 장관한테 초청장이 온 것도 사실인데 이건 지방 정부가 네. 이 문체부로 보낸 거고 모디 총리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내고 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의논하다가 영부인과 도정환 장관이 가면 좋겠다라는 검토 의견을 슬쩍 내비쳤는데 인도 정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와주십사. 네. 국빈 대우를 하겠다. 그리고 바로 초청장이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왜 9일 만에 이제 이게 왔냐, 뭐 어떻게 여사가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거는 외교의 외자를 잘 모르시는 음. 분들이에요. 외교는 사전에 물밑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사실상 합의가 되는 네. 단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통령 순방을 따라갈 때 네. 보면 대통령 일정이 가기 전날도 확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만나는 일정이 이렇게까지 확정이 맞습니다. 안 되냐라고 해서 이제 막 항의 아닌 항의도 기자분들이 좀 많이 해보고, 하죠. 왜냐면 저희 취재 그렇죠. 준비를 해야 취재 되니까요. 준비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취재 관련된 이제 그 자료 조사도 네.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안 나왔는데 그때 청와대 쪽에서 했던 얘기는 최종 픽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요. 다양한 안을 A안, B안, 뭐 맞습니다. C안 여러 가지 일정을 놓고 최종 픽스가 돼야지만 그걸 박을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그 일정표 출력 자체도 가기 맞습니다. 전날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방가는 아침에 배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9일 전에 온 초청장도 약간 그런 형식의 것이라고 그렇죠. 봐야 할까요? 급박하게 진행됐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해주셨는데 혹시 2018년에 평양 정상회담 혹시 네. 가셨습니까? 아 저는 그때 그렇습니다. 제비뽑기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반을 네,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백두산 등반 일정은 평양을 가기 한참 전부터 의논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정을 기자단에 공지한 건 하루 전날 공지했어요. 네, 갑작스럽게 했다고. 네, 네. 네. 왜냐하면 백두산 등반에 따른 기후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과도 안 좋은데 백두산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성과가 어느 정도 돼야 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정상급 외교에 있어서의 일정은 되게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하루 전날 확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 이건 좀 논의 질문인데 하나 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디 인도 방문했을 때 네.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당시 대통령한테 굉장히 호감을 보이면서 갑자기 트램인가요? 네, 를 탄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탔죠. 지하철.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뭐 참모진들이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제 그 당시 순방 쫓아갔던 기자들도 막 그 취재하느라고 우왕좌왕인데 그것도 그러면 일정에는 맞습니다. 있었는데 최종 픽스가 그 현지에서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우의 수가 있었던 건데 그 경우를 선택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네. 인도 모디 총리가 7월 달에 와서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11월 디왈리 축제를 꼭 와주세요. 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한데 지금이 7월인데 넉 달 후에 또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완곡하게 좀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랬더니 인도 모디 총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디왈리 축제는 정말 중요하다. 최고위급이 꼭 와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누굴 보내냐, 총리를 보내냐, 뭐 영부인을 보내냐, 장관을 보내냐 이런 고민들 속에서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래요. 네. 이런 논란이 한참 되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분들이 이제 뭐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다 모이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고 디펜스도 하고 하시던데 문 대통령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6년 지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니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이제 품격 있는 정치를 좀 하자. 이렇게 좀 비판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불편한 심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인 김정숙 여사는 본인이 이제 갔다 와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잖아요. 네. 혹시 따로 좀 소통을 좀 하셨어요? 여사님은 뵙지는 못했고 대통령을 뵀는데요. 직접 뵈셨어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화가 많이 나시죠. 그러니까 입장 바꾸놓고 생각해서 모디 총리가 대한민국을 그때 어떨까요? 본인이 네. 와달라고 해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갔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디 총리가 감사 편지도 하고 네. 대통령한테 인도 전통 의상도 보내주시면서 아주 두 분의 케미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네. 야, 그 초청장 안 왔어. 셀프래. 황제 식사를 했대. 이런 식으로 가면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참 대한민국 외교가 우습게 전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김정숙 여사께서 가는 걸 되게 저항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부인이 혼자 네. 이렇게 외교 활동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외교부나 문체부나 여사님이 가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인도를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 중에 굉장히 맞습니다. 핵심을 두는 맞습니다. 정책이 맞습니다. 신남방 정책이었잖아요. 아주 공을 들였기 그렇죠. 때문에 여사님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셨죠.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외교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적 이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김정숙 여사
이 인도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그 조금 사실관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좀 진행이 꽤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버릇 고쳐야죠. 이거는 김정숙 여사에게도 별로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훼손하는 지석을 내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고성 메시지? 아닙니다. 네.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